그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을 해준 게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이제 구글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안 그러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줬기 때문에 걔네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최고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붙다가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시대적 흐름을 먹은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가 사고방식이 아무튼 좀 제 양반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있는 집 애로서 사고하기 어려운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비판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사고방식이라는 게 참 묘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방금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것만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땅 샀다고 생각하고 야 3년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굴려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값도 안 나온대 나중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나라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야 10년 동안 뻗었으면 진짜 다 손해는 안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데만 안 걸리면. 그러니까 그게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통장을 계속 뭔가 목적으로 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통장을 분할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하니까 한 통장 안에 돈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할이 돼 있어 머릿속에. 그래서 쓸 때 이거 당연히 그거는 그 목적으로 써야지 라고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한참 오래 섞여 있으니까 한 1년 이상 섞이면 아까워. 아니 그 돈으로 받아놓은 거라니까. 원래는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받아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통장을 다 분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돈 안에서 돌리고 그거는 그 돈 안에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메꿨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머리는 좀 복잡한데 마음은 훨씬 편해요. 그건 그 기금 안에서 그 목적에 맞게만 쓰면 되는 거야. 전부.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러한 상업자본이라고 하는 이 돈을 통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지위는 낮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후원하게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철학자, 새로운 종교가들이에요. 그게 이제 추계 시대 때 나왔다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히랍 철학에서는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 뭐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 숫자 이 남자를 뜻할 때 숫자를 써요. 히랍에서는 남성이라고 할 때 그래서 숫자가 다 들어가는 거고 중국에서는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선생들, 제자백가, 공자, 맹자, 노자, 순자, 뭐 장자, 열자 뭐 이래갖고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이 대규모로 나오게 돼요. 인도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업이 초래한 변동이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요구받고 있을 때 그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 웰빙, 뭐 소확행, 뭐 4차 산업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오면서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새롭게 뭔가 변화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대두하다가 명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누군가가 그거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그쪽으로 싹 쏠리겠지. 그렇게 잡은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거죠. 뭐 전체를 다 잡은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죠. 메신저 하나로 야 저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명을 봤죠. 쿠팡. 야 저렇게 갖다 돈을 박아도 이기는 승자가 되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얼마 동안, 그러니까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있다가 이거를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적자를 해가지고 미쳤다 그랬죠. 그러더니 저런 방식도 있구나. 물론 쿠팡이나 카카오톡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처음으로 한 모델이었으면 전 세계를 잡았지. 그렇잖아요. 쿠팡은 아마존을 뺏긴 거잖아요. 아마존을 뺏긴 거잖아요. 카카오톡이 만약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먹었으면 구글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오는 기업들, 지금 갑자기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하면서 나온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업들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쪽으로 쏠리겠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면 쏠릴 건데 사회적 갈등은 커지는데 대안 제시는 못하니까 더 싸우고 있는 거죠. 박터지게. 그것도 더 소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죠. 지금.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싸우는 거 보면 훨씬 자잘한 걸로 싸우거든. 야,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박터지게 싸우나 싶을 정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돌파구는 없고 과잉 상태지. 돌파구는 없고 과잉 상태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 집단을 결속시켜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밖에 무언가라고 하는 이상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쏠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쏠렸던 분이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른들의 향수가 굉장히 많은 거는 이 비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거지 같을 때, 이 나라가 거지 같을 때 우리도 한번 그게 그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표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설득력을 줬고 여러분들을 다 전체 대한민국인들을 끌고 갔던 거야. 그래서 저분이 뭐 뒤에 뭐 문제들이 생기고 어쩌고 했어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철학을 제시한 거지. 그리고 그 철학은 깊이 있는 철학은 아니었고 일단 발등에 불을 꺼보자.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세였고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운동을 편 거잖아요. 그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현대적인 관점이라든지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민주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절차적인 걸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대중들이 동의를 했고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 제시를 했고 대통령 중에서 이런 비전 제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뒤로는 이렇게 센 거는 없었죠. 센 거는 없었죠. 아니 다 나름대로 뭔가를 하긴 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외교 뭐 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기였었고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덜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는 그렇게 크게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IMF? IMF? 몰라.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센 게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건 다르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붙다가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시대적 흐름을 먹은 거죠. 그리고 히랍에서는 그거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이 한 거야. 플라톤이 그걸 다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노자하고 공자가 그걸 먹게 된 거죠. 새로운 제시를 해놓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그거 있었어요. 월정사에서 종무회의 하는데 모든 월정사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데 그 교구장 스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중심 사업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반대를 했거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그 이제 디지털로 만든다는 건데 디지털로 만드는 거거든. 일반 아날로그적인 걸 디지털로. 근데 디지털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넣고 그 다음에 문서를 통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경험을 못 주면 돈만 날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은행. 근데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뭐 농협도 그렇고 저 국민은행도 그렇고 뭐 신한은행도 그렇고 전부 들어왔지.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왔지. 그전에도 있긴 있었어. 이게 디지털이 없었던 건 아니야. 인터넷 안에 있었어. 그게 전화로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인인증서 넣어가지고 이체할 수도 있었고 다 했었잖아. 그런데 카카오가 딱 만들어지면서 뭐 하냐면 그냥 카카오톡 하는 놈한테도 소액은 다 돈이 가지. 그 계좌번호 몰라도 가잖아. 그래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써보면 기존에 있었던 은행들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지.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새로운 경험은 이 경험을 안 해본 놈은 모르지만 이 경험을 한번 해본 놈은 다시 이 앞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쓰든 저도 신한은행을 쓰는데 신한은행 쓰다가 카카오를 쓰면 카카오 쪽으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쿠팡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쿠팡도. 그래서 다른 똑같이 그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어. 뭐 옥션도 팔고 인터파크도 팔고 뭐 G마켓도 팔고 다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걸 배송도 빨리 해주고 무료로 해주고 얼마만 내면 뭐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쪽으로 잘 안 넘어온다는 거죠. 최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경험이 있느냐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줄 수 있느냐? 그 새로운 걸 해주면 전체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은행 점포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큰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가. 이거 웃기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길 가다 보면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아니고 전통 경험을 제일 강력하게 해주는 데는 농협이고 농협에 가보면 직원이 저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 생각이 들어. 그리고 뭐가 좀 일이 느려. 뭐든지 해보면 느려. 이게 농협은 이래서 쉽지는 않겠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을 이기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농협하고 같이 가봐. 저도 이렇게 같이 가보면 이래서 농협은 시골적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점포도 없이 그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점포 얻어놓는 진짜 보증금만 합쳐도 그게 돈이 얼마야. 전국에 깔았는데. 그런데 카카오한테 밀려가지고 기업 가치도 더 낮고 더 웃기는 건 얘네도 지금 점포를 다 철수하지. 점포 철수하지.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로 넣고 뭐 인터넷 안으로 자료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걸 해주지 못하면 새로 유입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을 해준 게 누구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안 그러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줬기 때문에 걔네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최고 그룹이 된 거예요.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그래서 이 새로운 경험을 정신적으로 준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할 때. 그리고 지금도 이 비전 제시만 누군가가 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100만 유튜브 되는 것보다 이거 비전 제시 우리가 결과를 알 때 자꾸 얘기하는데 뭐 구글이라든지 무슨 뭐 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지?
아니에요. 절대. 생각하기 쉬웠으면 다 떼돈 벌었겠지.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야 쿠팡 같이 하는 방법도 있네 라고 하는 건 걔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쿠팡도 생각을 해봐. 아마존이 미국에서 저렇게 되는 거를 다 보고 그걸 똑같이 뺏겨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야 그래도 그걸 투자받아서 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 거면 쓰고 주고. 내가 내 사고방식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바뀐 게 몇 년 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쓰고 주고야. 쓰고 주고.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케르케고르 책 읽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던 구절이 있거든. 그게 죽을 때 그 사람 통장 잔고가 거의 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게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왜? 돈이 땡풍이 돼가지고. 압박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 약간 이제 저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위대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한 2명만 나오면 우리 전체가 삼성 같은 기업이 한 2억 개가 생기면서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거고, 정치인의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사실은 굉장히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사회적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좀 암해졌으면 싶은 거예요.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남녀 간의 갈등이 별 쓸모없는 것까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집단 팽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팽창하면 문제가 없어요. 영토가 넓어지니까. 근데 팽창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그 갈등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종교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붓다가 제시한 해법을 가지고 그게 오늘날 100% 다 맞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당연히 바뀌어야지. 그래서 초기 불교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게, 저도 그런 쪽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게, 그건 그 당시의 합리성인 거예요. 그 합리성이 영원한 합리성일 수는 없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도 나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타는 놈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100년 뒤에는 100년 뒤에 비행기를 타는 거지, 지금 비행기를 타는 놈은 미친놈이야. 그거는 제가 KTX 같은 거나 저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타니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어저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또 저 특실 탔잖아. 난 특실인지 모르고 또 이게 버튼 잘못 눌러서 특실 됐네. 나 특실을 그렇게 타. 특실을 원해서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노안이라서 이렇게 버튼 잘못 눌러서 특실이 됐어. 그래서 딱 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일반실보다는 특실이 편하거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더 편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기차를 제가 타봤던 느낌으로 보면 양쪽에 좌석이 이렇게 있었고, 그건 제껴지는 좌석도 아니야. 그냥 이런 좌석이었어.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교실 의자 같은 나무 의자로 된 걸 있어요. 나무 의자. 그거 제가 인도나 중국 가서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그걸 봤거든. 걔네 그거 타고 있더라고. 나무 의자로 진짜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타는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일반실도 되게 편한 건데 특실은 더 편해. 근데 예를 들어서 몇십 년이 지나잖아? 그러면 또 그 생각을 하겠지. 누군가가. 야, 옛날 사람들은 저런 거 타고 다녔어. 마치 우리가 나무 의자, 제가 그 기차 중국하고 인도 가가지고 그 나무 의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걔네는, 우리는 외국인이라 우리는 좀 비싼 칸을 타고 걔네 싼 애들은 그냥 그렇게 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또 타고 저 사람들은 불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리도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또 바뀌겠지. 그래서 야, 저 촌놈들, 옛날 놈들은 하여간 이런 거 타면서도 만족하고 됐다 좋다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고정된 룰로 계속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게 불교적으로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그게 교리 발달사고 불교가 변화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핵심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나 붓다의 생애가 조명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아무도 안 타지만 나이트 형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상속되고 있는 거죠. 핸드폰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일반 전화에서 돌리는 전화, 교환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돌리는 전화, 그 다음에 다이얼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돌리는 거 있었고 이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전화기가. 그 다음에 보턴식, 그 다음에 뭐 무선 전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까지 왔지만 폰이라는 거는 통하고 있는 거죠. 전화라고 하는 건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처음 만든 것이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벨의 전화기도 지금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벨의 전화기를 지금까지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생애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완료됐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재구성해야죠.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야죠. 그게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아시아적 전통으로 표현하면 온고지신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캐캐 묵은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의미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완전한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그 다음에 이 지금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느냐가 인간의 행복적 가치하고 직결된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부터 부처님 생애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